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화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신이 한 15% 정도로 마감했죠. 그래서 다소 조금 아쉬운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큰 호재가 있었는데 화신이 아닌 다른 기업이 이 화성 RNA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화성 RNA 같은 경우는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좀 강하게 맞춰지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이 현대차 인도양 이 이슈는 최대 수혜주는 화신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중장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 전환으로 국내 공장의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코나 단종과 그리고 기아 이 K5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서 한국과 이 미국 매출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그 여파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인도양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호재가 몰려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당 내용도 제가 잠시 뒤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신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이 현대차 이 IPO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슈를 함께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 IPO에 나선다. 현대차는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봐야 할 내용을 어떤 거냐면은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인도법인을 1997년도인가 아마 그때 처음 이제 설립을 진행을 하고, 이 1공장과 2공장이 있을 겁니다. 이 생산 능력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도 시장을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 현대차의 인도 법인에 이제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강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날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모 회사가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 중에 최대 1억 4200만 주, 즉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주 발행 방식이 아니라 이 현대차가 갖고 있던 지분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최대 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25억에서 3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IPO가 성사된다고 한다면 2022년 24억 5천만 달러의 조달 2022년 2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며 역대 최대 IPO를 기록한 인도 국영보험사인 인도생명보험공사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일본 이 스즈키의 인도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인도법인 매출은 2조 7,675억 원, 순이익은 2,673억 원을 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3.2%, 순이익은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다 부품주까지 호재가 이어지면서 낙수 효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인도 법인에 납품하는 부품주들 중에서 과연 이 화진이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좀 중요할 텐데, 이 삼성증권에서 제공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이 주요 부품사 중에서 인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자료이고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은 화신이 18%의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의 인도 매출 비중이 18% 수준의 국내 부품사 중에 가장 높은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인도 시장 물량 증대에 따른 이 외형 성장과 그리고 이익 성장폭 역시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수익성 둔감을 감안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이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역시나 성장성은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부진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이슈가 좀 몰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물량 증대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 공장이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메타플랜트 신규 가동과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신규 공급 등의 이 신규 매출 증대 효과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실적 부분, 이 화신의 실적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기업인 만큼 뭐가 문제일까요?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가를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들을 좀 저항대로 좀 지켜봐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보통은 이제 과거의 거래량을 동반한 이 기준봉들의 이제 기준선을 그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중심값을 보면은 현재 오늘의 저항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좀 터져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전 물량들을 좀 많이 소화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상단을 좀 올라타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지 구간으로는 이전 밑에 있었던, 즉 저항 역할을 했었던 매물대 상단을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최근까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그 물량들을 다 흡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투신이랑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이 수급의 주체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NH투자증권 쪽에서 98만 주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근데 매도 집계 상위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매수세인지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NH투자증권은 좀 제외를 하고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이 20일간, 즉 최근 매수세로 봤을 때 20만 주 이상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교보 창구에서도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물량들이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NH투자증권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이 NH투자증권이
매도 없이 순매수세로 90만 주 이상을 과연 매수를 했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 또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B증권이랑 삼성 그리고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메이저 수급이 좀 확정이 되면은 그 메이저 수급들이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큰 호재이고 이 현대자동차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추세를 지켜주고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부품주들 역시 이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